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경환의 성명서에 이어서 백악관, 그리고 존 볼턴의 박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리비아식 모델을 뛰어넘어서 PBID, 영원한 핵폐기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모든 핵 관련 시설과 물질을 다 폐기하고 그 사찰은 미국이 직접 한다. 리비아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와 이 납북자 문제까지 더 추가가 된다. 이미 존 볼턴이 여러 번 얘기했고 거기서 한치의 후퇴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기사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사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냐.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NSC 회의를 했는데 안보회의죠. 대한민국 최고 안보회의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나오고 송영무 국방장관, 정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고 강경화 장관 다 나오는데 오늘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역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한치의 예측도 어긋나지 않게 저급한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판이 깨져도 심각하고 김정은이가 끌려나와도 심각한데 청와대의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 행사와 6.15 공동행사 준비에 매진을 하겠다. 지금 이게 본질적인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태에서. 특히 6.15 공동행사. 아니 이거는 통일부나 남북 무슨 정상회담 결과 추진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쇼를 준비하면 되는데 이거를 NSC 회의에서 6.15 공동행사 쇼를 대형으로 준비하겠다. 이거 뭐 하겠어요? 6.15 공동행사. 김대중이 풍선인형 만들고 김정일이 풍선인형 만들고 그따위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같은 상황에서 또 쇼를 준비하는 것을 지금 NSC 회의에서 의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이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해왔을 때 한 게 뭐 있냐는 겁니다. 다 쇼지. 다 쇼예요, 지금까지. 평창 때부터 시작됐죠.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나 평창올림픽 참가한다. 남북대화한다. 거기서 시작된 쇼에서 문재인이 쪽이 한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백두혈통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혈통을 따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다 족보나 이런 걸 따질 수 있지 혈통은 진돗개나 세파트나 무슨 사모예드나 그런 개들 따지는 백두혈통이라고 신나가지고 김여정이 오니까 그냥 어쩌질 못해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김여정 거지 나라의 공주 하나 데려다가 김여정의 미소로 한국을 다 점령했다. 그 거지 공주 쇼 하나 있고 멀쩡히 연습 잘하고 있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 단일팀으로 묶어가지고 다 참패했잖아요. 그냥 대패했죠. 그래서 어린 여자 선수들 이 가슴에 상처나 크게 내고 그 쇼 이제 끝내놓고 판문점에서 평양냉면 쇼하고 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쇼만. 근데 또 쇼를 하겠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또 핵실험 폐기 쇼, 핵실험장 폐기 쇼, 6.15 공동행사 쇼. 그러면 쇼 전에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입장이 뭐냐? 우리는 당사자죠. 근데 오늘 또 이 청와대 발표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의 강경 발언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겠다. 우린 당사자가 아닙니까? 우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초강대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미국에게 강경 발언 자제를 요청한다? 아니 강경 발언은 이거 뭐고 미국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은 존 볼턴 하나밖에 없어요. 핵 폐기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납북자 데려오겠다. 지금 존 볼턴이 한 얘기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납북자 데려오겠다고 얘기하는데 존 볼턴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제 요청을 한다. 존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에게.
아직도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자기들의 장기인 개돼지 사육 능력 이걸로 또 돌파하겠다는 그 머리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부터 존 볼턴까지 다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판 깨고 이 깽판 치고 이런 것들 그거 다 알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로 잡아놔서 어쨌든 깽판 치든 말든 너 문재인이 질질 끌고 데려만 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깽판 치든 말든 끌고 와. 일단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깽판을 쳤을 때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입장에서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6월 12일까지. 몇 번의 깽판을 더 칠 수 있는데 그 깽판을 칠 때 도대체 문재인 쪽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리를 해놨냐? 저는 곰곰이 어제 생각해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 그냥 쇼해서 대한민국 개돼지들만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 압박만 어떻게 막아보자. 그 생각 말고는 아무 계산도 안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처음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게 가서 정의용이 떠들었을 때부터 북한의 입장이 무엇이며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며 그럼 우리는 양자 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계산을 했겠냐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트럼프 쪽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이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돈 뜯겠다는 거고 트럼프 쪽은 밀고 들어가서 체제 엎어버리겠다는 건데 이 180도 다른 관을 중간에 소주병 들고 들어가서 내가 운전자 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이 엄청난 간극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머릿속에 계산을 했겠냐는 겁니다. 계산을 안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핵동결로 들어가서 장시간에 걸쳐서 핵폐기로 간다. 즉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홍준표하고 그때 유승민하고 무슨 야당 대표들 영수회담할 때 홍준표와 이 문재인 1대1이 아닌 다른 당대표 다 왔을 때도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단계적 보상 안 된다. 한 번에 핵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이 일단 핵동결 그리고 순차적으로 핵폐기로 간다. 그래서 뭐 홍준표가 좀 뭐라 그러니까 넌 대안 있냐? 그래서 홍준표가 네가 대통령인데 네가 해야지. 제가 볼 땐 둘 다 무책임한 얘기들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의용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존 볼턴으로 교체되고 정의용이 존 볼턴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는 핵동결 단계적 폐기라는 말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북핵 핵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럼 존 볼턴이 얘기하는 PBID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또 동의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 단지 강경화 장관이 5월 11일 날 워싱턴에 들어가서 폼페이오 장관이 PBID로 얘기할 때 같이 손 들어주고 강경화 장관 또 개인 발언할 때 또 CBID라 그러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그럼 어쨌든 강경화 장관이 CBID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핵폐기, 핵 물질부터 핵 모든 무기까지 드러내는 완전한 핵폐기에 강경화 장관이 손 흔들어주고 왔는데 그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그게 맞냐? 그것도 몰라.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5월 22일 날 워싱턴으로 끌려가는데 그 워싱턴 가서 뭐라 그럴 겁니까? 존 볼턴에게 발언 자제하라? 아니 존 볼턴이 무슨 김정은이 욕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핵폐기 방식을 얘기했는데 강경 발언하지 마라? 그 말 하려고요? 문재인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전에 김대중이 때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김대중이가
클린턴 대통령하고는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김대중이가 딱 취임하면서 쿠바를 얘기하면서 봉쇄 정책으로는 어떤 경우도 개방을 못 걸어낸다. 그래서 그때 이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를 다 불러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이 최고 전문가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그 클린턴 행정부가 실제로 김대중을 믿었다고 봅니다. 설마 김대중이 뒤에서 돈을 줘가지고 핵 개발하는데 그렇게 큰 공원을 세울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실제로 김대중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대북 비밀 송금이 드러나고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시는 김정일이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판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정일이가 부랴부랴 SOS를 쳤겠죠. 김대중이한테. 이 부시가 막 우리를 악의 축이라 그러고 때리러 들어오는데 김대중이 막어. 그래서 김대중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 부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부시 인맥들 도널드 그레이그 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화 때려가지고 아들 좀 설득해라. 나 믿고 좀 설득해줘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김대중이가 이렇게까지 북핵을 만드는데 비호를 해?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 당시는 한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라크가 워낙 중요하니까 에라이 그래 한번 믿고 가자. 이렇게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부시의 공세를 김대중이 자기 국제 네트워크 민주화 운동가라는 명찰 달고 쌓아나온 워싱턴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막아줬죠. 김정일이 지켜줬습니다. 김대중이가. 그럼 지금 김정은이가 어제 성명서를 낸 거는 김계관이 시켜서 미국에다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영어로 냈죠. 한글로 냈다는 것은 문재인이 너 죽어. 너 가서 트럼프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트럼프의 공세를 막아내. 이렇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럼 문재인이가 인맥이 있습니까? 워싱턴에 인맥이 있어요? 지금 이 김종대 정의당의 이 군사 전문가 원래 노무현 때 군사 아마 보좌관 했을 거예요. 뭐 거의 친북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문정인 이 둘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용과 강경화가 이 미국 쪽 채널인데 전혀 이 폼페이오든 존 볼턴이든 제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미국이 존 볼턴이 설계한 대로 가니까 이걸 국제 워싱턴 인맥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정의용과 강경화 정도는. 아니 오히려 강경화와 정의용은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미국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너무 세게 나오네. 그쪽으로 지금 붙어간다는 얘기가 파다하니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이 뭐하고 있냐. 김대중이처럼 총동원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용이 입만 쳐다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쪽은 존 볼턴이 다 설계하는데 존 볼턴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 정의용인데 뭐 의견이나 내겠어요. 거기다 대고. 쫙 설명하는데. 그리고 정의용은 통상 관료예요. 통상 업무한 관료는요. 미국하고 통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의용 시대 때는. 정의용 나이 70 넘었으니까 정의용이 이른바 산업부에서 일할 때는 미국에 붙어가지고 우리 물건 좀 더 팔아보세요. 이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미국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그 캐리어가 안 되죠. 미국의 의견을 낼 캐리어도 안 되죠. 특히 통상만 했으니 안보에 대해서 뭘 알아? 핵폐기 해봤어요? 핵폐기 해보는 옆에서 지켜나 봤습니까? 존 볼턴은 지금 백악관 내에서 핵을 폐기해본 유일한 사람이고 최고 전문가죠. 군축 차관을 했고 유엔 대사 때 모든 북한 제재를 다 이끌어냈고 그때 결국 쫓겨났을 때 이 김정일이의 이 평화쇼에 속아서 부시가 쫓아냈을 때 쫓겨나고도 계속 그 일만 한 사람인데 계속 군축 이른바 핵폐기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만 다 쌓은 사람인데 정의용과 존 볼턴이 무슨 토론을 합니까? 토론을 하기는. 입도 못 벌리죠. 그냥
지시사항만 받고 그걸 그렇다고 또 와서 문재인한테 또 그대로 전달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제외하고 미국 채널을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문재인이가 갖고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김대중이처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워싱턴에 끌려갔을 때 트럼프하고 한번 맞서가지고 한번 승부를 낸다? 문재인이가? 김대중이는 한번 크게 부딪혔죠. 부시하고. 부시 앞에서 계속 그 얘기. 아니, 김대중 얘기는 똑같아요. 봉쇄로는 국가를 개혁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돈을 퍼줘야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쿠바하고 베트남 딱 두 개밖에 얘기 안 해요. 쿠바는 봉쇄가 실패, 베트남 성공. 그 얘기만 합니다. 근데 부시가 짜증이 나니까 거기서 디스맨 파동이 퍼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는 김정일이 사기꾼인데 자꾸 퍼주자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 디스맨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이거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파장이 컸었죠. 그래서 또 부랴부랴 아버지 부시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시가 이 서울 방문했을 때는 에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대중은 자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시하고 한번 붙었던 겁니다. 워싱턴에서. 근데 문재인이가 트럼프하고 붙는다? 저로서는 상정이 안 됩니다. 어쨌든 김대중은 그 당시 부시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는데 뭐 지금 문재인이가 무슨 트럼프 아버지 뭐 아버지 돌아가셨고 트럼프 뭘로 트럼프 앞에서 내 말 들어 아무런 캐리어가 없잖아요. 문재인이의 캐리어는 노무현이 가방 못질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캐리어는 아무 캐리어가 없는데 뭘 트럼프를 설득하고 들이받고 정의용이 존 볼턴을 뭐 설득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워싱턴 끌려가면은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 저는 또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앞에서 무슨 단계적 혜택이 이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최대한 선망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 PBID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해서도 막아보려고 그러겠죠. 근데 꼭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굳이 별 힘도 없는 문재인에게 꼭 PBID라는 것을 같이 선언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6월 12일 날 김정은이 끌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트럼프도 문재인에게 기대를 안 하고 김정은이 잡는 것만 기대를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버텨나가서 그걸 갖고 문재인이는 한국에다가 언론 플레이용으로 전혀 맥락이 다르게 마치 PBID로 안 들어가면은 PBID를 트럼프가 포기한 것처럼 국내산 개돼지 사육용으로 또 바꿔서 돌리는 그거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국내용으로만 바꿔내는 그 정도 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북핵 실험장 폐기 쇼, 6.15 공동선언 기념 쇼 이렇게 가려는 게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죠. 트럼프하고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는 분명히 한미 FTA 그거 다시 한다 그랬는데 국내 쪽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적 없다. 트럼프는 분명히 문재인 옆에 세워놓고 얘기했거든요. 한미 FTA 다시 한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한테 말대꾸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산 개돼지용으로만 바꾸는 쇼만 가지고 계속 가는. 그러니까 김대중하고도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이. 문재인하고 김대중 수준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쇼밖에 모르는 쇼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다른 거를 머리를 쓰지를 못해요. 입장 자체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대중을 높이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차이라는 건데 문재인과 김대중의 김대중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리비아식 반대한다 얘기하죠. 당연히 지금 리비아식 반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거 안 된다. 옛날 거다. 이미 지났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최소한 10년 주고 천천히 대북제재는 빨리빨리 풀어주고 그렇게 질렀을 거라는 거죠. 김대중이었으면.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이 모든 공은 트럼프의 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받기를 바란다. 이 쇼밖에 더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중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 이 수준 자체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국내용으로만 뛴 거예요. 국내용으로만. 국내 국민들 속이는 재주만 타고난 겁니다. 근데 그걸로 국제정치의 최대 쟁점인 북핵 문제에 그것도 차주가 트럼프인데 그 차를 운전하면서 그걸로 국내 정치에 얼마나 이용해 먹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의 절반은 다 그걸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6월 12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그거를 계속 속여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도대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미국에서 했던 쇼를 갖고 국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탁현민에게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쇼를 해야 되니까 다 탁현민한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6월 12일까지 어쨌든 답이 나오는 데드라인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어제 존 볼턴이 그랬습니다. 결론 안 나는 무의미한 대화는 안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뽑겠다 그러면은 그건 가는 거고 그럴 생각 없으면은 회담은 아주 빨리 끝날 거다. 뭐 옛날 육자회담처럼 1차 회담, 2차 회담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 12일 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문재인은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너 미국 안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할 거냐? 트럼프에게 당신 김정은 너무 몰아세우지 마. 김정은 지켜주면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냐?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중재를 한다고 설치냐 이거예요. 중재를 한다고.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자기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재하려면은. 그리고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중재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중재가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는 러일 전쟁의 중재를 바로 미국이 한 거 아닙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이 이기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 남아있는 군대를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끝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많이 이겼거든요. 발틱 함대를 다 때려 부쉈다고요. 일본의 해군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러시아가 인구가 많으니까 시베리아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지금까지 일본을 부추겨서 러시아를 잘 막았는데 일본은 그때 뭐 거의 경제 파탄 날 뻔했고요. 그 전쟁하느라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일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일본 다 불러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중재하면서 일본은 이 경제가 파탄 났으니까 전승국으로서 러시아에 배상금을 요구하니까 러시아는 야 전쟁 더해. 무슨 배상금이냐. 이래서 양쪽을 찍어 누르면서 배상금을 일본에게 못 받게 막아버리고 그 대신에 일본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접수하게 만들고 이쪽에 중국 쪽의 땅을 받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중재를 했는데 그 중재를 바로 미국이 미리 안을 만들어서 중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힘도 있고 중재한다 계속 떠드는데 대한민국에 안이 없는데 뭘 중재하냐는 거예요. 안부터 내부 중재를 해야지. 중재는 안 되는 거예요. 중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것만 지금 골몰하고 오직 머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22일 날 저는 이 강경화 장관을 불러가지고 PBID와 CBID를 선언케 했는데 글쎄요. 이 거쳐가는 거여서 완전히 저는 트럼프가 문재인이 불러가지고 PBID 손들게 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뭐 바로 2주 뒤면은 김정은이 불려 나오는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 거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만들 필요 있겠나. 적당한 선에서 하고 실제로 실전談判은 김정은이 하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답을 냈기 때문에 절차 과정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은 딱 냈어요. 김정은이 무장해제, 그거 안 하면은 해상봉쇄, 북폭.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만 이 문재인을 불러들인 것도 존 볼턴이 불러들였거든요. 존 볼턴이 정의용 불러서 문재인이 데려와. 그래서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따져는 묻겠죠.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우리 차에 앉아가지고 차를 이 모양 이 꼴로 끌고 왔냐? 이렇게 따져 물을 건데 발표 내용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에서 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세력이 신났다고 지금 박살을 내고 있고, 여전히 트럼프 핵심 지지층은 갸우뚱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얻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김정은과 만나기 전에 문재인하고의 좀 여론을 바꿔놓는 작업. 그러니까 좀 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마 존 볼턴이 잘 볼 텐데, 제가 볼 땐 모든 전권은 거의 존 볼턴이 갖고 있거든요. 야, 이거 더 끌다가는 6월 12일 가기 전에 너무 물어뜯기겠다. 지금 김정은을 불러내기 위해서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센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22일까지도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막 존 볼턴 물러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 트럼프 세력들에서. 그 반대로 이제 미국의 보수층은 존 볼턴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22일 날 야,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좀 밟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시켜서 PBID 두 손 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거는 22일까지 여러 가지 미국 내 여론, 뭐 한국 내 여론은 신경 쓰겠습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